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축사의 건축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법에서는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 돈사, 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축사를 사육시설이나 소독 및 방역시설, 차규실, 집란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 분뇨 처리시설,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진행되는 인허가 절차 중 첫 번째로 건축주가 직접 건축할 경우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지역, 지구, 지목 등을 확인하여 축사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를 확인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 규모와 사육도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축사의 규모를 검토합니다.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는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 규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축사 건축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대지 내 건물의 위치, 오후수 처리 등이 표현된 배치도와 건축계획서입니다. 이때 각 농가 소유의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는데요. 축사 표준 설계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도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한 축사의 공사를 착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군 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 공사를 착공합니다. 축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건축주가 직접 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축사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축사를 사용하려면 배치와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을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현황도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사를 지정해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의 인허가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부지 선정, 그리고 규모 검토 단계는 앞서 살펴본 건축주 지경일 경우의 절차와 동일한데요.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축사 표준 설계도서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축사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로 각 농가 소유의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건축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축사의 공사를 착수하려고 할 경우 시군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허가 통지를 받은 이후 공사를 착공하는데요. 축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건축주가 직접 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축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축사를 사용하려면 준공도면과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현황도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합니다. 축사를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법령에 허용되는 곳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축사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 제한, 그리고 완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둘째,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셋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축사를 신축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검토해서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간선도로에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일조량이 많고 공기의 흐름이 좋은 지형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천이나 도로보다 높고 습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침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지역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풍림 역할을 하는 나무나 숲이 있는 곳이 좋고 강우 시 빗물 배수가 원활하며 가급적 평지나 완만한 경사지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환경적 입지 조건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세부 항목별로 점검 사항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건축할 때에는 건축 입지를 사전에 결정한 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 결정 과정 없이 직접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전 결정이라는 행정 절차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축사를 건축할 때 사전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법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신고와 협의,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전 결정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간략 설계도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사전 검토성 협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이지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15일 소요되며 협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용도별로 세분하여 국토의 용도에 맞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건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용도 지역별, 용도 지구별, 용도 구역별 제한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토계획법 제7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축사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국토계획법 제77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건폐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7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축사, 가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수변 경관지구나 시가지 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축사 건축이 불가한데요. 축사가 가능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에서만 허용합니다. 축사로서 입지 조건이 충족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밟아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면적 제한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본래의 형태에서 변형이 예상될 경우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따라 축사 건축이 불가한지 또는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축사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기존의 축사나 퇴비사가 있는 경우 기존 면적과 합쳐서 축사는 100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는 3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되고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은 경계로부터 200m,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축사 건축이 불가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도 축사 건축이 불가하고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협의 후 허가가 가능합니다. 수변구역은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건축물 축조 시에도 별도의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수변구역에 해당되면
수변구역관리 적용을 받아 건축 가능 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변구역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완성된 도시지역에서 건축되는 일반 건물과 달리 도시지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진입도로의 확보와 포장, 동력의 인입, 상수원의 확보를 위한 모든 기반시설을 축사 건축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건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양한 법령이 있는데요. 이때 관련 법령들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사 건축을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법 제14조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되는 건축물의 건축. 둘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셋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넷째,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다섯째,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화면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점용 허가 등은 허가와 신고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가 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은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배출 시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환경 불량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배출 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67조에 의한 목장 용지 또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서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목장 용지로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산지 전용이란
산지를 임업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임업용 산지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축사 건축이 가능하지만 공익용 산지는 축사 건축을 위한 전용 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준보전 산지는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 건축물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농지법 제2조에서 축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속시설로서 관리사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용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공작물을 의미하는데요. 축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사 건축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공급 신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일반 수도 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나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은 가능한데요. 창고시설 또는 동물이나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사는 한 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한 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비사나 발효퇴비장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 소독조 등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가축 사육시설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허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종류와 사육시설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축산업 허가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허가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 등록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고 시설과 장비 기준, 그리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축산업 허가 등록증을 교부하고 축산업 허가자 준수 사항, 휴폐업, 영업 재개, 등록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등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 등록 현황을 보고합니다. 화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의 면적에 따라서 축사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축사 건축 일반사항 1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